전 높다라고 생각해서 높을 거다 생각해서 찍은 게 이제 60%잖아요. 그 60%도 58%. 높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 아니 지난번이랑 비슷할 거다. 네. 이것도 이제 낮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 수치인데 그거보다 더 높았으니까는 그걸 맞힌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죠. 지난번 이거 공약 발표해놓고 후회했죠. 이거 사전 선거하러 가서 보니까 예년하고 다르게 줄이 어마무시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오면 사전 투표 이렇게 많이 오면 상당히 올라가겠구나.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투표하러.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 변수가 이래저래 별로 적용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플러스가 있었던 게 코로나는 저는 이번 선거 진짜 사소한 거였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한 번 했을 뿐이고 총선은 처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그 정치에 대한 관여가 굉장히 높아졌고 지난 대선 또 뭐 80% 가까이 투표를 그렇죠. 했고 오히려 대선하고 총선하고 여전히 괴리가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야지 이 정도를 예측을 못한 거는 이제 좀 국민을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평론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고. 아니 그 예측이 틀렸는데도 또 그걸 그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내는 거 보니까는 대단하네요. 틀렸으면 일단 좀 그 부담도 좀 느끼고 이런 게 먼저 틀렸을 때 설명을 못하는 관측가는 분석가는 평소에 그냥 자기 희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맞추더라도 어쩌다가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을 때 복귀왕이 돼야 된다. 어떤 정치인의 성함처럼 복귀왕이 돼야 된다. 저는 투표율 이게 제가 뭐 가장 정답에 근사치였는데 그 확실한 공식을 제가 이번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62%라고 했는데요. 네. 그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선거 2주 전에 실시하는 이 적극 투표 의향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데요. 있죠. 그 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와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73%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한 게 79%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73% 빼기 5%에서 제가 한 68로 하려 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다. 그건. 그래서 훅 낮춰서 60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적중이 됐습니다. 그 장 기자 휴대폰 있나? 그 댓글 좀 읽어드리지. 네, 제 휴대폰이 안 갖고 왔나? 네, 제 한국 모드. 갖고 왔나? 뭐 댓글이 어떤 게 있죠? 아니 그런 거 없었나요? 혹시 방송 중에 제가 스웨덴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가 스웨덴이자 이런 댓글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왠지 한두 개 정도는. 전 세계에서 투표율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제가 예전에 작은 나라일 것 같은데 왠지. 1위 북한. 특이한 현상을 일반화시켜갖고 아니 이야기를. 그 의외로 제가 기억나는 게 호주가 높았고요. 네. 베네수엘라도 높았던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아까 스웨덴 얘기하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그쪽이 투표율이 제법 높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왜 투표율이 높으냐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당 찍으면 돼요. 예, 어디 심판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인이 되는 거고 스웨덴이 그 한국이 스웨덴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웨덴이 그 제도를 확립한 게 100년 전입니다. 그때 잘 살지 않을 때였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좀. 그리고 저도 퀴즈 내겠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나라는? 없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 말고 중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 민주 지역에 속하는 나라 중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기 힌트. 외전 퀴즈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내드릴까요? 저도 어디 방송에 출연했다가 진행자분이 저한테 퀴즈를 내셔가지고 예, 약간 넌센스긴 한데 네. 유튜브 분들한테 치킨 하나 로열님은 북한이라고 북한은 아닐 것 같은데. 민주사회 국가에서 남미 쪽 공인대행님 아니. 모르겠는데. 알고 싶지 않네.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사제들의 나라죠. 사제들. 네. 야. 아니 그 북한 얘기 나와서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북한이
투표용지 48.1cm였잖아요, 이번에. 그걸 비웃는 논평을 냈어요. 북한 메아리라는 선전 매체에서. 그러니까 제가 당신들은 그런 거 해보기라도 했냐. 북한 매체에 자동 투표 분류기가 소용이 없게 됐다라는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계 갖고는 있나. 그런 얘기를 했고 절대 48.1cm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꾸 지역 고차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호남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걸 안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되고 투표를 하고 싶어도 찍을 데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폭넓은 부분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부분을 좀 너무 가둬놓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영남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역구도 이 고착화가 아니라 영남판 자민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통당은 영남판 자민련이죠. 딱. 자민련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40대 이상은 알지. 기억하십니까 자민련? 세대 그거.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은퇴하신 분. 자민련도 잘 나갈 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충청 더하기 대구 경북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영남의 이제 투표 패턴이 IMF 이후에 이제 정권에 줄을 대기보다는 거꾸로 틀어가지고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 투표 패턴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그게 다시 도졌다라고 저는 보고 이게 지역주의라고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영남이나 호남이나 시킬 수는 없었죠.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에 비해서는 별로 심하지도 않아요. 그럼요. 예, 다 외국도 지역주의가 있어요. 명백하게 있는. 한국 사회는 응집력이 워낙 강한 사회라서 지역 대 지역의 대결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제가 선거제도 말 그걸로 96%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민주당과 미통당의 전체 투표율을 따져놓고 보면 10%안 됩니다. 10%가 안 되니 저렇게 많이 벌어져 버리는 거. 네. 선거구제 바꿔야 되겠네. 바꿔야 돼요. 근데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하는 것과 이 비례대표 뽑는 거를 별개로 기존에 이제 병립형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저도 따로 했는데. 근데 아니, 그걸 그게-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번에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반 정도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민주당 의석은 60%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너무 심각하게 괴리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하시는 것들 보니까 줄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나이가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정도인 분들이 좀 그래도 나눠 찍는 맛으로 가시는데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똑같이 찍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표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어쨌든 총선이었으니까 그 뭐랄까 아쉬웠던 후보, 제일 아쉬웠던 후보 각자 아니면은 눈여겨봤던 후보 이런 거 하나씩 좀 꼽아봐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수성갑 눈여겨봤습니다. 김부겸. 예, 김부겸, 주호영. 결론은 주호영 당선으로 나왔죠. 표차도 많이 났던데요, 보니까. 주호영 당선은 뭐 예상했던 바고 그렇죠. 그건 뭐 했을 테고. 근데 예상을 못했어요. 진짜로요? 네, 대구 안에서도 예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니 그 패북보 그러면 서울에서도 되게 관심은 많이 갔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패친들이겠죠 주로. 근데 연고가 서로 인연이 없는데도 하여튼 뭐 바보 노무현처럼 이렇게 그 한다든가 하면서 되게 관심을 갔는데 질 거라는 거를 이제 이미 예감을 하면서들 그렇게 성원을 하는 거였는데 의외네요 그 부분은. 대구는 뭉텅이로 표가 이거 호남도 비슷한데 뭉텅이로 막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는 지지층이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구도 20-30%의 고정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못 찍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 싫은데 김부겸은 좋다라고 하는 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층이 대거 깎여 나가고 두 번째 층의 일부도 나가면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 막 3분의 2 정도 나오는 그런 선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 해야 평론가라는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거기 사니까. 저희 동네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올드보이들. 언론에서는 주로 뭐 4대 천왕이라고 이야기인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찰스를 따라갔던
그분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남김없이. 근데 평가를 저희가 해보면 거기가 활동들을 잘 안 하셨어요. 지역에서. 박지원 의원만 금요일날 내려갔다가 월요일날 올라가는 활동을 했지. 금기원래. 지역의 국회의원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놓고 와서 표를 달라고 갑자기 선거 기간 동안에 3,000배를 하면 누가 그 알아만 준답니까? 그렇게 하고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4대 천왕이 다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선거 때 3,000배, 72시간 밤샘 유세 이런 후보는 다 집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사실. 그런지 몰라. 그 유행 나 아니에요? 진다라는 아니 김수민 신호예요. 평론가가 자주 이야기한 게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지 벼락치기 갖고는 안 된다고 몇 번 이걸 봤으면 했을 것 같은데. 악스님은 황기철 제동님이 아까운 눈물이죠. 네. 1.4%. 엄청난 거예요.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어머니 얘기했지만 지역구. 진해에서 이 정도 간극을 좁힌다는 거는 상당히 선전한 거라고 보고 다들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저는 확실히 저 창원 성산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너구림 전국 달리고 다리 깁스하고 세석 얻은 그분이 안타깝죠. 그 해놓고. 그래서 누구? 아, 마라톤. 왜 달렸는지를 잘 모르겠던. 그게 이제 차라리 지난 대선처럼 뚜벅이 유세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고. 근데 마라톤을 하면 한적한 데서 달리기 때문에 처음에 미디어에는 뜨지만 사람들을 보고 하는 선거운동 효과는 별로 없죠. 맞아.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김해에서도 그렇고 막 그렇지 나홀로 선거 그걸로 엄청 호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혼자 뛰는 게 아니고 혼자서 이제 여럿이 막 대동해서 막 그 액션이 아니고 혼자 다니니까 훨씬 그 유권자들이 친밀도를 더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공했죠. 그 선거운동. 이번에 고향에서도 좀 그런 듯. 고향? 고향? 고향. 삼함 거합. 거창에서. 어쨌든 고향, 김당선 김태우 난 김태우 지역- 그런 류의 저 후보자들은 주로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네. 비 오는 날 딱 나가서 비를 굉장히 맞고 네. 약간 처절 모드로 이렇게 네. 막 다니면서 이제 눈물인지 아니면 뭐 이런 땀도 좀 보여주고. 제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도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 바로 저 자전거를 몰고 선거 유세 차량을 자전거로 썼거든요. 전동 자전거를. 예. 그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거운동하면. 네, 그렇게 선거운동하는 거 인상이 봤다고. 남겠구나. 그래서 후보자들이 은근히 비 올 때 좋아합니다. 또 시원해요 또. 아니 그 김수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제로 좀 관심 있게 본 그런 지역구나 있나요? 아니면은 네.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뭐 이런. 아쉬운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저는 부산 같은 경우에 김혜영 의원 낙선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근데 김혜영 의원이 4년 전에 안 될 줄 안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제가 낙선할 때 내가 4년 전에 안 될 뻔했는데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수긍해야겠다. 떨어진 거는 사후정산한 걸로 치고 수긍해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김혜영 의원에 대해서 평소에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나중에도 기회가 있을 거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과 이제 기대감을 같이 가져봤습니다. 지네? 말했잖아요. 내 여영국 의원. 아니 그 이번에 개표 방송 보는데 막 전국 지도 보여주는데 서울에 그 심상정 노란 것 콕 하나 박혀 있는 게 너무 짠해가지고 그 대각선 되는 이 경남에도 하나 노란 색을 칠했으면 오늘 저도 노란색도 입고 왔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노란 걸 입고 온 건 세월에 대한 그거고. 근데 그게 이제 정의당이 그만큼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표차가 다 아시다시피 후보 단일화만 됐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역시 그 공식을 못 깼다는 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 좀 보긴 했습니다만 국회를 워낙 막말을 했던 인간들이 좀 있거든요. 생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 강원도 춘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의 모 인사 지금 권모 씨만 되고 나머지 다 떨어졌거든요. 그 나모 씨부터 시작해서 뭐 나베부터 시작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술을 먹으면서도 기분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왜 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내가 좋아해야 될까 이런 그래요. 좀 슬프디 슬픈 맞아. 웃기면서도 슬픈 이런 상황이 좀 있었죠.
저희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할 시점이죠. 일단 총선 에디션은 오늘로 이제 막을 내리고 저희 예상 준비하는 저 목표대로라면은 다음 달 이제 다시 재편해가지고 다시 찾아뵈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드리기 뭐하니까 마지막으로 진짜로 돌아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네, 이번 총선은 항상 선거 때 이렇게 사고가 있는 적이 많아서 뭐 천안함도 있었고 예전에 세월호도 있었고 오늘 또 4.16인데요. 이번에 또 코로나19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쟁점화가 안 된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때 공약이나 정책이 실종됐다고는 하지만 유유히 흘러왔던 그 사회적인 흐름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이번 총선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못다한 여러 얘기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은 다들 생각을 깊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뭐 시사를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남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봅니다. 네. 시사 라이브 불독이 사실 작년 연말부터 준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실험이 있었죠. 뭐 지방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기자와 PD가 협업해서 만든 최초의 시사 프로그램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았습니다.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정말 저도 뜻깊었지만 제대로 이제 준비해서 실험에 성공한 결과들을 다음 달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도 잘해. 저는 첫 판부터 재난수당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기분이 좋고요. 아쉬웠던 건 어차피 선거 에디션이었는데 공약을 예산을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신랄하게 칼질을 좀 해봤으면 했는데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건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처음에 불독이 나오면서 머니독 부분이 재난수당하고 기본소득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6번을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정정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첫 해부터 한 게 아니고 3회부터 한 거죠. 3회부터. 네, 그렇죠. 예. 첫 해 때는 코로나19 그 자체를 이 자체를 바로 이제 그 전문가들 인터뷰하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3회차부터 없어요. 재난기본소득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눴던 거죠. 자, 우리 정봉화 기자. 아까 뭐 작년 기자가 말했지만 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에 저희 후배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지금 마지막 소감할 때 꼭 얘기를 하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선거의 맥을 짚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시청자들이나 저희 독자들한테 정책 중심을 좀 전달을 하려고 애썼는데 이번 뭐 선거 총선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위에서 도미니일보 내부 반응이 어땠는지 좀 살짝 물어봐 달라고. 내부 반응 살짝 물어봐요. 살짝 물어봤지만 제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시청률 오르지 않았나요? 저희 구성원들 엄청 열심히 봤을 것 같은데. 네. 더 해야 됩니까? 아니요. 네. 신진희 KTX SRT 철도 승무원님 단골 고객이시죠? 오늘 시청 소감 불독 MBC를 볼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누가 될까 불독으로 머니독으로 이야기가 길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게 고맙습니다. 예, 저희 도민일보와도 같이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이렇게 따로 또 같이 해나가는 게 힘이 될 것 같고 저희 하면서 느끼는 게 오히려 더 모자람을 더 느끼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겸손하게 열심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